계속해서 문제 풉니다.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고요. 다음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안의 15기 자료이다.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0억이니까요. 중소기업도 아니고 500억 넘었으니까 일단 미완료 소득에 대한 대상이 됩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부터 보면요. 15기 사업연도의 각소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부터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산출세까지 구하래요. 보겠습니다. 1번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0억이네요. M자 뺄게요. 그 다음에 당기에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 했고요.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은 1, 2로,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은 40, 이렇게 일단 문제를 줬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기부금 한도초가 2월액은 여기 왜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차가감소득 금액의 지불금이 아니까 이거는 여기 7이 들어가야겠죠? 맞죠? 2월액은 이게 맞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2월 결손금 현황이라고 해서요. 우리 7기 건 끝났죠? 7기 건 이미 끝났고 14기 거밖에 못 써먹어요. 2080. 그래서 기부금 그 2월 결손금은 2080밖에 현재 못 써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무상 2월 결손금의 기공제가 2080이 기공제 됐으니까요. 써먹을 수 있는 2월 결손금은 이렇게 되겠고요. 958에서 이미 써먹은 208을 빼야 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75만큼만 써먹으라는 소리네요. 또 꼬아서 냈네요. 3번의 단기 중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현황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넘겨보시면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토지 A, B 개발비 영업권 줬고요. 4번에 이거는 다 이제 이따가 미완료 소득에 관련된 그런 자료죠. 4번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나와 있고 5번은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나와 있고요. 6번에 상생 협력을 위한 중소기업 대출 지원 목적으로 신용보증 기금에 출연한 금액 1억도 역시나 나중에 미완료 소득 계산할 때나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문제에서 465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5번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도 500만원을 여기서 쓰지 말고요.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5를 이렇게 써야겠네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러면 각소가 계산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하면 각소 계산이 307호, 여기서 7호 빼니까 과표는 딱 30억이 나오네요. 30억이고 산출세액은 2천만원 더하기 28억에 20%니까 580이 일단은 산출세액으로 나옵니다. 됐죠? 자, 일단은 각소 구해놨어요. 각소는 3075로 구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 2번을 좀 볼까요? 물음 2번. 물음 2번은 15기 사업연도에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단 회사는 차기 환류 적립금을 1억을 적립할 계획이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일단은 각소 3075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각소 3075. 미완료 법인세 A법하고 B법이 있죠. A법 이거의 10%, B법도 이거의 10%. 그럼 일단은 과세소득의 80% 빼기 투자, 임금 증가, 배당. 여기에 이 문제는 출연금이 있어요. 상생협력 출연금, 기타 빼기 과세소득에 얘는 30% 빼기 똑같은 금액. 쉬운 거부터 할까? 투자, 임금 증가, 배당, 출연금부터 해볼까요? 투자 466페이지 기계장치 1000만원 되고요. 차량 운반구 중고품 안 되고요. 토지 A는 신축 6일 때 돼요. 그러면 더하면 5억.
토지비는 업무무관이니까 안 돼요. 개발비 돼요? 그럼 5억 5천. 영업권 안 돼요. 5억 5천. 그 다음에 4번에 임금, 양가로 1번 임원 안 돼요. 양가로 1번 사용인 1억 2천만 원 미만인 자 25억에서 30억으로 올랐으니까 5억. 그 다음에 1억 2천 이상인 자 안 돼요. 최대 주주 관계 있는 사람 안 돼요. 배당 5번에 현금 배당 돼요. 주식 배당 안 돼요. 이익준비금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얘도 1억. 6번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따라서 신용보증에 출연한 기금 1억. 그럼 얼마입니까? 1250인가요? 과세소득만 잘 구하면 되죠? 과세소득은 각소에서 출발해서 플러스 해줄 거 플러스 해주고 마이너스 해줄 거 마이너스 해줍니다. 아까 각수가 307호였나요? 자, 플러스 해줄 것부터 붙습니다. 플러스 해줄 것은 입금불사립, 즉 차감조정해서 찾는 겁니다. 차감조정. 자, 앞에서 465페이지에 양가로 3번 단서 보면요. 입금불사립 금액 400만원 차감조정해서 찾아요. 그 다음에 은행 정기예금 미수이자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고요. 그 다음에 과원합금 환급금이자가 11. 그 다음에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이런 말 들어본 적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법정기부금 2월 초과액이 있었는데 이거 고려해줘야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감가상각비를 보면요. 감가상각비 관련해서 이 문제에서 단가상각비 투자의 공제 적용 감가상각비 구하셔야 하는데요. 투자의 공제 적용 감가상각비 문제에서 어디 주어져 있습니까? 보면 내국법인의 수익비당금 입금불산입 감가상각비 재고자산 평가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이 문제에서 감가상각에 대한 단서가요. 기계장치 보통 여기 한 100만 원이 있죠. 1억이 있죠. 1억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이제 매년 10년씩 하면 여기 감가상각비가 1000만 원이 더 잡히겠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가상각비까지는 이미 차감된 것을 다 더해 주시는 이런 조정이 필요하고요. 이번에는 가산한 걸 차감합니다. 가산한 거 차감하셔야 하는데 우리 가산한 것은 465페이지에 양가로 이번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에 있는데 일단 법인세 비용 조정해 주시죠. 법인세 비용 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접대비 한도초가 안 되는 거고요. 대손충당금 한도초가 안 되고 재고자산 안 되고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에서 이익준비금 적립해 준 거 있죠. 이익준비금 적립해 준 것이 아까 5번 자료에 1000만 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월 결손금이 이 문제에서 7,500만 원이 있었죠. 그럼 이거 싹 다 조정해 주면 과세소득이 얼마가 되냐면 2932가 됩니다. 2932가 되고요. A 방식하고 B 방식은 이게 차이 나죠.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조정하는 거 하나가 빠지니까 얘는 2922가 돼서요. 2932의 80% 빼기 1250하고 2922의 30%하고 1250을 뺍니다. 아, 여기는 1250 빼면 안 되겠네요. 투자를 없애야 하니까 얘는 그냥 700을 빼야죠. 당연히 두 개 같은 거 빼면 안 되죠. 투자를 해주면 안 되니까. 그러면 A 방식으로는 얼마 나오냐면요. A 방식으로는 금액이 1095가 나오네요. 1095가 나오고 B 방식으로는 176 나옵니다. 1095.6M 나오고요. 얘는 176.6M이 나오니까 이게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아까 문제에서 차기 환류 적립금을 그나마 여기다가 1억을 적립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 차익에 대해서 10%만 고려해서 7,660만 원에 대해서 아니죠. 766M. 그래서 이게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아주 많이 나오진 않고요. 766만 원까지만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는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마지막 토픽은 연결납세죠. 연결납세에 대한 문제 한번 간단하게 이론 요약한 다음에 풀어보도록 하죠. 연결납세. 스마트 세법으로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18.1에 보시면 연결납세의라고 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만들어 왔죠. 일단은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매출액이 2천억이고요. 이런저런 그 세무조정을 좀 감안한 다음에 각 사업유도 소득이 200억이 나왔다고 가정하고 삼성물산은 매출액이 1억, 1000억이고 거기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100억이라고 가정하고 삼성중공업도 매출액이 300억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소득은 마이너스 30억이 나왔다고 가정합니다. 자, 원래는 얘네들 3명이 삼성전자하고 삼성물산하고 삼성중공업이 각각 법인세를 내야 하는 건데 우리 2011년에 IFRS가 도입되면서 이제 연결로 인한 연결 법인세 말고요. 연결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되는 바람에 이 세 개 회사가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에서도 이제 연결로 법인세를 내라는 게 바로 이 연결 법인세의 취지입니다. 즉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의 소득 3개를 더해보세요. 그러면 200억하고 100억 더하면 300억인데 거기에 30억을 빼면 270억이죠. 이제 270억에 세율 곱하는 게 바로 연결납세의 취지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삼성물산이 거기 가운데 있는 흰색 박스처럼 서로 내부 거래를 했다고요. 우리는 내부 거래하면 이상하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내부 거래가 무조건 이상한 건 아니에요. 내부 거래를 했는데 그중에 기말까지 이 둘 사이에만 남아있고 외부 제3자로 팔리지 않은 미실현 매출액이 500억 있다고 가정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고급 회계를 들으면 이 연결 제거 분계라든지 내부 미실현 거래가 나오다 보니까 그때 한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500억은 둘 사이에 실현되지 않은 금액이니까 이건 빼줍니다. 그리고 또 뭐를 고려해 줘야 하냐면요. 그 오른쪽 세로의 표를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접대비 한도예요. 그냥 하나만 제가 예를 든 건데요. 접대비 한도를 왜 조정해 줘야 하냐. 기존에는 아시겠지만 접대비 한도가 그 100억까지 1000분의 2, 500억까지 1000분의 1, 500억 초과하면 1000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각각 자기의 한도 구했을 것이고 삼성물산도 삼성중공업도 각각 자기 회사의 매출액에 맞는 한도를 구했을 건데 이제 연결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에 다시 접대비, 연결 접대비를 구해야 하니까 이 매출액 2천억, 매출액 1000억, 매출액 300억을 다 더해서 3300억 매출액으로 연결 전체의 접대비를 다시 한번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즉 이거 3개가 구했던 연결 접대비 한도액은 취소시키고요. 취소시키고 3개를 더해서 한 회사로 봐서 연결 전체 접대비 한도를 구해야 하니까 기존에 혹시나 연결 접대비 한도 초과로 플러스 난 게 있으면 역시나 마이너스로 없애버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왜 이미 다 구해진 것을 효과를 없애려면 그 반대부호로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반대부호로 개별 걸 없앤 다음에 다시 연결 전체로 접대비 같은 걸 다시 구합니다. 그 중에서 조정해 주는 건 3개가 있는데요. 넘겨보시면 189페이지. 자, 첫 번째 양가로 1번 연결법인의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입니다. 그러니까 각 3개 개별회사가 각각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을 구했을 텐데 일단 그거 다 취소하고 보시는 박스처럼 수익배당금 빼기 지급이자 곱하기 자산총액분의 주식총액이라는 원래 우리 공식이 있잖아요. 이 공식을 한번 전체로 구한 다음에 반가로 2번 배분 방법이라고 해서 연결 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모아서 계산한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 전체 한도 에다가 곱하기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 합계액분의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로 해서 회사한테 안분해 주시는 거고요. 양가로 2번도 마찬가지죠. 연결법인의 접대비 송금불산입이라고 해서 일단은 전체의 연결 그 접대비 한도 총액을 구해 놓습니다. 그게 박스에 있는 내용인데요. A 1200만원 또는 중소기업의 2400만원 일반적인 공식하고 똑같죠? 곱하기 12분의 4합리도 월수 한번 해준 다음에 B 일반 수익금액 곱하기 적용률 플러스 특정 수익금액 곱하기 적용률의 10%로서 전체 한도를 구하고 넘겨보시면 역시나 이걸 다 분배하게 되어 있죠. 연결 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모아서 계산한 접대비 한도 초과에 곱하기 각 연결법인의 접대비 지출액 합계액분의 해당 연결법인의 접대비 지출액으로 해서 안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가로 3번의 연결법인의 기부금 송금불산입도 마찬가지인데요. 보다시피 각각 3개가 구했던 기부금을 일단 취소부터 시킨 다음에 전체 3개를 하나의 한도로 구한 다음에 박스에 있는 것처럼 연결 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기부금 송금불산입에 곱하기 각 연결법인의 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분의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으로 법인별로 안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연결을 계산하는 거죠. 이거는 말로 듣는 것보다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나으니까 이론 요약은 이걸로 마치고 바로 뒤에 있는 우리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세무회계 문제집의 472페이지 CPA 2010년 기출문제죠. 연결이 2010년에 들어왔어요. 연결법인세가. 그리고 현재 2010년에만 한번 딱 시험 문제가 나오고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죠. 거꾸로 제가 지금 지우고 있는 미환류 법인세도 올해 딱 추가됐으니까 올해 딱 시험 나올 확률이 아주 큽니다.
472페이지 01의 연결법인세입니다. 연결법인세. 일진과 이진은 모두 중소기업이며 연결납세 방식을 선택해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일진과 이진에 대한 지분율은 서로 100%고 그럼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15년 연부터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한다. 일진의 사업연도는 10기이며 이진의 사업연도는 8기이다라고 해서 줬고요. 자료 1번 각 연결납세 대상 각 사업연도의 금액 자료는 다음과 같다고 해서 1번 일진의 각소가 3,179만 2천원, 이진의 각소가 7,153만 5천원으로 주어졌죠. 2번 보시면 일진주의 접대비 지출액 2,900만원 중 500만원은 증명서류 불비접대비, 이거 바로 직부인이죠. 나머지는 연결법인 외의 법인에게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이고, 이진의 접대비 지출액 중에서 2천만원 중 1,000만원은 일진에 대한 일종의 내부거래 같은 거네요. 지출액이며 나머지는 또 연결 이외의 법인에게 정상적으로 지출했습니다. 3번 일진의 매출액은 1억 400만원이고 이진의 매출액은 1억이고 다만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은 다행히도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자료 2번 보면 연결납세 대상 법인 간 추가거래, 즉 이게 내부거래가 되는 거겠죠. 내부거래를 줘줬는데 1번 일진은 연결 대상 법인이 아닌 삼진에 대한 매출 채권 7,500만원을 2015년 10월 1일에 이진에게 시가로 매각 처분했고 이 처분 손실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말 현재 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둘 사이의 내부 거래고 일단은 제3자한테 팔린 거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일진은 2015년 1월 1일 장부가액 5천만원인 건물을 이진에게 시가 4천만원에 매각하면서 유형재산 처분 손실을 1,000만원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진주는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아직 기말까지 남아있다는 소리니까 역시나 이것도 그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으로 조정을 해주셔야겠네요. 위 자료 1과 자료 2를 이용해서 각 연결사업료도 소득금액의 계산 과정을 다음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를 하시오라 해서 답안 양식을 쭉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보시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할 경우는 플러스, 차감할 경우는 마이너스를 붙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소. 각소는 쉽게 졌죠? 금액은 31792-71535. 이렇게 줬습니다. 2번은 연결 조정 항목. (3번은) 연결 법인 간 거래 손익 조정. (4번은) 연결 조정 항목의 연결 법인별 배분. 마지막으로 5번은 연결 조정 후 연결 법인별 소득금액.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이는 완성이 됩니다. 일단 우리 처음에 뭐부터 조정하셔야 하냐면 연결 조정 항목을 제거해 주셔야 하는데, 왜 아까 연결 접대비가 있었잖아요. 접대비 보시면 2번에 접대비 지출액 중에서 2,900만원 중 500만원은 일단은 바로 직부인되는 증명서류 불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외에 나머지 법인에는 정상적으로 지출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진의 접대비 지출액은 보시면 2천만원 중 1,000만원은 일진에 대해서 접대한 거라고 그러겠죠. 저 위에 올라가시면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579만 2천원 있으니까 이거 없애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진도 180만원 없애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연결 조정 항목부터 제거하자고 그랬잖아요. 1. 접대비. 이거 송금불산 효과 없애야 한다니까요. 다시 일단 계산해야 하니까. 그래서 579인데 얘는 10792가 되겠네요. 왜냐면 500만원은 아예 직부인 되는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1800이 되나요? 그래서 1800을 일단 이렇게 직부인 했던 것을 접대비 한도 초과했던 걸 다 없애줘요.
그 외에는 이 문제는 기부금이 지금 없고요.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임에 대한 것도 없으니까 뭐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연결제거 거래정보라고 해서요. 첫 번에 접대비는요. 둘 사이에 지금 접대비가 1000만원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 좀 조정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서로 지금 자산, 매출채권 판 거 있죠? 매출채권 판 게 있는데요. 매출채권을 지금 7,500을 찾는데 이거는 매출채권은 장부가액이 1억을 초과할 때만 거래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래 제거할 필요가 없고요. 대신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 5천만원짜리 4천만원에 팔아가지고 양도 손실 나왔던 거 있죠? 양도 손실. 이 양도 손실은 잡혔으면 안 되는 금액이니까 1000만원을 얘한테 더해줘서 그 효과를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가 4천만원에 대해서 매년 10년씩 하니까 400만원씩 계속적으로 400만원씩 계속 감가상각이 잡힐 텐데 그 중에 1000만원에 대해서는 있으면 안 되는 금액이니까 이거에 대한 10년짜리 100만원씩은 감가상각비를 서로 미실현분이라고 해서 조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빙불비 접대비 법인별 배분해야 하는데 1. 증빙불비 접대비 직접 너가 한도초과가 아니라 직부인 되는 거 500은 네가 책임져라고 해서 얘는 또 법인별 배분해서 우선순위로 얘만 잘못된 것을 딱 조정해주면 되고요. 이제 또 두 번째는 그거 외에 그냥 일반 접대비 있었죠. 일반 접대비 초과액. 이 일반 접대비 초과액은 다시 한번 제도를 구해봐야겠네요. 자, 일반 접대비 초과액. 자, 제대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접대비의 회사계상액은요. 1진이 2,900이었고 2진이 2,000이었죠. 근데 얘가 2,900에서 500만원은 직부인 됐으니까 2,400이고요. 얘는 2,000 중에서 내부 거래가 1,000이었으니까 1,000이죠. 결론적으로 3,400이 나오고요. 한도액은 두 회사의 매출액을 좀 구해볼까요? 두 회사 매출액 정보가 있었나요? 두 회사 매출액 정보가 각각 104하고 100이었으니까 204가 나오죠. 매출액이 204 나옵니다. 그러면 한도가 2,400만원 더하기 204에 1000분의 1을 주죠. 그럼 이 한도가 얼마 나오냐면요. 이 한도가 24408이 나오는군요. 24408. 이렇게 해서 회사의 한도가 24408에 나오고요. 이 나온 숫자로 이제 연결법인이 간 두 개를 배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때 어떻게 분배하냐면 일단은 한도 초과 금액을 3,400에서 24408,000 빼면 9592,000 나오죠. 9592,000. 이 9592,000을 어떻게 각각 배분을 하느냐? 9592,000 곱하기 3,400분의 얘가 2,400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3,400분의 얘가 1,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한도 초과가 얼마 나오냐면 6770824. 얘는 금액이 282176. 이렇게 초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 분배가 6770824. 여기 분배는 금액이 282176. 76의 분배가 나와서 결론적으로 조절 후 법인별 소득금액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의 풀이는 총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법인세를 마치고요. 우리 또 계속해서 소득세하고 부가세도 강의를 이어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